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교류 전원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원은 공급되는 전원이 직류가 아니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제 왼쪽이 오른쪽보다 이거 가라 그러고 나라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E만큼 이제 전위가 높은데 요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E0 sin 오메가 t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주어지는 요런 전원이 연결되는 그런 회로를 이제 교류 회로라 그러죠. 자, 요 이제 중요한 게 여저 보면은 전원의 값이 이제 볼테이지가 이 진폭이 등장하고 위상이 등장합니다. 요걸 진폭이라 그러고 위상이라 그러고요. 위상은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는요, 이제 각 속도가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 t라는 요 값이 이제 각도에 해당되는 값인데 이 값이 이제 0에서 출발해가 계속 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상이 이제 변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여러 요소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 전원에다가 여러 요소들, 저항, 축전기, 솔레노이드 이런 걸 연결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전류도 다요 이제 오메가 t라는 요런 이 위상의 이제 속도 변화를 가집니다. 다만 위상 이제 같이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이제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 저항의 경우에 요렇게 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저항의 경우. 그때 요 이제 왼쪽을 무조건 가라 그러고 오른쪽은 나라 그럽시다. 이때 가에서 나로 흐르는 전류 그거를 I라 그랬을 때 가에서 나로 흐르는 전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V가 빼기 V나 요 두 개가 이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론 이게 이제 교류 전원에 연결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항상 주어지는 값은요. 진폭하고 사인 위상인데 요 위상 속에는 시간에 따른 변화는 항상 오메가 t가 옵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이렇게 추가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인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진폭과 이상으로 주어지는데 요때 이제 어떤 관계 있느냐 하면 말이죠. 요건 전류고 요거는 전이차입니까? 우리 이제 직류에서도 배웠죠. 전이차는 저항의 경우에는 전류 곱하기 R이죠. 그래서 요 전이차는 전류의 요 진폭에다가 저항 역할하는 R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 역할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X라고 했죠. 그래서 X 요거를 이제 저항 역할하는 건데 저항의 경우에 저항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축전기 경우에 저항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코일의 경우에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 경우에 저항 역할하는 거. 이걸 이제 다 따로 공부했었죠. 이때는 XC라고 적었고 이때는 XL로 적었죠. 그래서 XR은 저항에서 저항 역할하는 건 저항 자체죠.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 저항 역할하는 거는 그 저항의 값은 1/, 오메가 C였죠. 이 오메가는 교류 전원이 항상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원으로서 항상 등장한다고 보고 이 전원입니다. 교류 전원. 그 오메가가 바로 여기 오메가 등장하죠. 이 오메가가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XL은 요거는 이제 솔레노이드 경우에 이 저항 역할하는 거지. 이거는 오메가 L로 주어진다. 참고로 X를 리액턴스라 그럽니다. 이 이름이 리액턴스. 요거는 그냥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보면은 R은 이제 옴이죠. 옴의 단위인데 오메가 C분의 1은 C는 단위가 페럿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얼른 보면은 XR, XC, XL 요 세 개가
저항 역할을 하는 이름은 다 뭐 똑같이 리액턴스라고 그러지만은 단위는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모두 다 저항 단위, 오음의 단위를 가진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 저항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난번에 배운 얘기인데, 그래서 항상 요 양단의 전류하고 전이차를 비교할 때 진폭을 이제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위상을 비교하는데, 자, 저항의 경우에는 여기 동일하죠. 여기 동일합니다. 두 개가. 위상은 동일합니다. 위상은 동일하다. 저항 경우에는. 근데 축전기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전류의 위상이 빠르다. I 위상이 2분의 파이 빠르다. 그 다음에 코일, 솔레노이드 경우에는 전이차 위상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I 위상이 늦죠. I 위상이 2분의 파이 늦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저항의 경우, 축전기 경우, 솔레노이드 경우.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항상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저항 역할하는 거. XR은 R, XC는 1 over 오메가 C, XL은 오메가 L이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기본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자, 이제는 R과 C, 저항과 축전기죠. 저항하고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한 요 이제 요소 두 개를 갖다가 직렬로 연결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가정합시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I. 자, 그럼 이때 요 부분을 가라 그러고 여기를 나라 그러고 여기를 다라 그럴까요? 자, 이때 자, 이거는 이제 주어진 상황이고 전류 값도 주어졌습니다. 진폭은 I 제로고 위상은 오메가 T로 주어졌다. 자,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자, 이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은 뭐냐? 자, 그러면 가하고 다 사이의 전위 차이가 얼마냐? 자, V가 빼기 V다. 자, 요 값이 얼마냐? 요거를 진폭 그리고 사인 위상 이런 식으로 진폭 위상에 해당되는 요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요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요게 질문이에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기본 지식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약간의 이제 수학적인 사실하고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자, 우선에 V 가 빼기 V 나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주어졌을 때, 진폭도 주어지고 위상 주어졌을 때, 그 양단에 이제 항상 보면 전류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에서 나로 흐르는 전류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때 전위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 주어졌죠. 요거는 전류의 진폭이 있고 사인 위상이 있는데 저항의 경우에는 위상은 똑같아 그랬죠. 오메가 T는 검사할 수 있죠. 위상은 똑같고요. 지금 가나 사이에는 저항이 있죠. 저항의 경우에 우리가 배운 내용 위상은 똑같아. 진폭은 전이차의 진폭이 전류의 진폭에다가 저항 역할을 하는 걸 곱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저항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항 자체죠. 그래서 I0R이다. 자, 요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V 나 빼기 V 다입니다. 요거는 얼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알면은 요 두 개를 다 요거는 찾아냈고 요건 아직 못 찾았죠. 하지만 요 두 번째 퀘스천 마크만 우리가 안다면은 요 두 값을 더하면은 바로 V가 빼기 V 다가 되죠.
이 합이 바로 이제 답입니다. 이 합이 이 플러스가 바로 이게 답이에요. 답을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축전기를 통과하는 전류는 똑같죠.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도선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요 전류는 모든 부위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축전기 요 이제 요 회로 중에서 축전기 요소를 지나는 전류도 주어진 거예요. 요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오메가 t 주어진 거니까 이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축전기의 전류가 주어졌을 때 축전기 양단의 전위 차이는 얼마냐? 이제 이게 질문이죠. 자, 전위 차이는 요거 이제 전위 차니까 전류의 진폭에다가 C의 경우에 저항에 해당되는 걸 곱해줘야죠. 여기 진폭이고, 그 다음 사인 괄호 열고, 요거는 자 축전기 경우에는 전류하고 전위 차이하고 어디가 빠르다 그랬습니까? 전류가 빠르다 그랬죠. 그 전류의 위상이 오메가 t인데 전위 차 위상은 전류보다도 2분의 파이 늦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건 뭐 그대로 쓰면 돼. 이거 뭐 사인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인으로 쓰면 됩니다. 근데 xc가 뭡니까? xc가 1 over 오메가 c죠. 그래서 I 제로 over 오메가 c에다가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여기에 바로 v 나 빼기 v 다예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v가 빼기 v 다가 뭐냐? 이게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v가 빼기 v 나 더하기 v 나 빼기 v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요 부분은 바로 요거죠. 요거. 요거는 I 제로 R 사인 오메가 t고, 그 다음 더하기 요 부분은 바로 요거죠. 이거는 I 제로 오버 오메가 c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게 바로 이제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답을 적을 때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v가 빼기 v 다가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진폭에다가 사인 위상 이런 식으로 써주라 이게요. 위상. 그래서 이거를 네모로선 요 양을 요대로 나눠도 뭐 수학적으로는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항상 이제 요 진폭하고 사인 위상 이런 형식으로 써주는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일목요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건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제 요런 거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벡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a sin 오메가 t 더하기 b sin 이제 위상이 똑같을 때는 이때는 간단하죠. 자, 이제 잠시 수학 얘기를 합시다. 수학 얘기. 요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제 수학적인 지식을 조금 습득하는 게 좋으니까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a 더하기 b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근데 이제 위상차가 있단 말이죠. 더하기 요 괄호 열고 요 뭐 세타만큼 위상차가 있다 가정합시다. 자, 이 값이 얼마냐? 이거를 풀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기초물리 수준에서는 요 세타 값은 항상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두 가지만 나옵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위상이 변하는데 변하더라도 요 보면은 오메가 t 시간에 의존하는 텀은 똑같죠. 그래서 변하면은 이제 각도가 변하지만은 여기 등장하는 위상하고 요 등장하는 위상의 차이는 세타만큼 나죠. 그래서 세타는 이제 상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이게 변하지만은 변하는 그 위상, 각도의 차이는 딱 일정하게 주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주로 등장하니까 자, 이제 요거를 푸는 요령은 기하학적으로 풉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알파 벡터라고 그러겠습니다. 요 두 번째를 새로운 벡터에 두 개를 결부를 시킵니다.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요 알파라는 벡터를 어떻게 그려주느냐 하면은 길이는 a고 항상 요 진폭은 양수라 그랬죠. 그 길이는 a고 요 알파에 해당되는 거 요렇게 여기 알파입니다. 이게 이제 알파 벡터예요. 자, 길이는 a고 요 각도는 오메가 t로 써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베타라는 벡터는 길이는 b죠. 이제 요건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라는 벡터는 길이는 b고 여기까지 길이는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각도는 오메가 t에다가 세타를 더한 거예요. 오메가 t, 요거는 오메가 t 더하기 세타니까 요 각도가 바로 세타죠. 요 각도가 바로 세타예요. 바로 위상 차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메가 t가 자꾸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알파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이게 빙빙 돈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더라도 위상 차이는 똑같이 고정된 상태로 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메가 t의 값이 딱 주어진 거니까 어느 순간의 그림이겠죠. 요때 요 알파라는 벡터의 요 성분, 요 x축이죠. 요거는 y축이고 바로 x 성분이 바로 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요 값이 바로 알파의 x 성분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게 바로 베타의 x 성분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벡터하고 베타라는 벡터 요 두 개를 딱 이렇게 관련되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요 벡터 두 개를 합쳐 주는 거예요. 요런 벡터 썸 있죠. 요 평행 사변형을 그려 가지고 요게 바로 뭡니까? 알파라는 벡터하고 베타라는 벡터를 합친 벡터죠. 저 요것의 x 성분이 바로 요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y 성분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y 성분 굳이 알파라는 벡터의 y 성분은 a 코사인 오메가 t죠. 굳이 이제 쓰자면은 근데 그건 뭐 우리 계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요 이제 a 사인 오메가 t 대신에 알파라는 벡터를 딱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베타라는 그림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길이가 다르죠.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그다음 위상 차이가 바로 요 두 벡터의 사이각이 되는 거죠. 세타가 바로 사이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산을 하는 요령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요 그림상에서 알파와 베타를 갖다가 이렇게 벡터로 합쳐주는 거예요. 합친 게 바로 빨간색 벡터죠. 그 벡터는 알파하고 베타를 합친 벡터인데 그것의 x 성분이 바로 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잘 알죠? 뭡니까? 벡터의 합의 성분은 각자의 성분의 합하고 똑같아. 요 관로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요 벡터의 x 성분이죠. 이 합의 x 성분은 각자의 x 성분의 합과 똑같아 하는 바로 그 이제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요 세답 요게 이해가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온 이런 계산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도형화해 가지고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 이제 요 벡터 x 성분 보면 알겠지만은 뭐 요 이제 기하학적으로 알파라는 벡터하고 베타라는 벡터가 딱 주어져 있으니까 요 보면 이제 크기도 나와 있고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크기는 바로 길이가 되고 위상은 바로 각도가 되는 거예요. 그 두 벡터를 갖다가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물론 뭐 대수적으로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은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요 세타 값이 요 값이 말이죠. 2분의 파이 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경우입니다. 곧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요 알파하고 베타가 이루는 요 평행사변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두 개 합친 요 벡터를 찾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죠. 그거 아마 뭐 그것도 아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풀도록 되게 전문리에서는 교재에서도 보면 이제 그렇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수학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이제 두 개가 나왔죠. 빨간색으로
요거하고 요 두 개입니다. 자, 근데 보면 알지만 요걸 우리가 알파 벡터에 결부시키고 요걸 베타 벡터에 결부를 시킵시다. 두 개의 벡터가 나왔으니까. 자, 알파의 위상은 오메가 t인데 베타 위상은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니까 요 두 벡터는 베타가 오히려 이제 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요 오메가 t 값은 어느 순간의 값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뭐 0 해줘도 그 t를 0 대입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오메가 t 값 굳이 그냥 특별한 값을 잡을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자, 요 이제 진폭을 잘 보세요. 하나는 I0 R이고 하나는 I0 오버 오메가 C죠. 위상은 하나는 오메가 T고 하나는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입니다. 자, 그럼 알파 베타를 그려봅시다. 까만색으로. 자, 알파 먼저 그릴까요? 자, 알파를 여기 그립시다. 알파. 여기 이제 알파예요. 요 각도는 오메가 T죠. 그 다음에 길이는 I0R입니다. 이 길이는. 그 다음에 베타는 알파보다도 2분의 파이 뒤에 쳐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려야 되겠죠. 요게 베타입니다. 요게 베타예요. 요 각도가 몇 도냐? 90도입니다. 90도. 요게 베타예요. 요 길이는 I0 오버 오메가 C죠. 요 길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는 건 바로 알파하고 베타의 X 성분의 합인데 아예 그냥 알파 베타의 벡터를 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합합니다. 자, 합하면 뭐가 되느냐? 요런 벡터가 되죠. 요 벡터. 여기 이제 합친 벡터예요. 근데 여기 바로 뭡니까? 가로가 I0R이고 세로가 I0 오버 오메가 C인 직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죠. 요 길이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요 길이. 요 길이하고 그다음에 요 각도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 찾는 건데 요 각도를 아는 방법은요. 요 각도보다도 요 각도를 아는 거 요 각도. 요 각도를 막 그냥 편의상 세타라 그럽시다. 파이라 그럴까요? 파이라 그럽시다. 요거는 베타의 위상보다도 파이만큼 더 위로 가 있죠. 더 앞서 있죠. 참고로 돌아가는 방향이 오메가 t의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회전 방향. 회전 방향이 양의 방향인데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죠. 자, 그럼 이제 길이는 알았습니다.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 여기 바로 진폭에 해당되죠. 진폭에 해당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 바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I0R, I0 오버 오메가 C로 취하는 직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죠. 이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루트 I0R의 제곱 더하기 I0 오버 오메가 C의 제곱이죠. 참고로 단위 다 똑같습니다. 단위가 다르면 더하기 정의가 안 되죠. 자, 요거 좀 간단히 써주면은 I0 제곱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밖으로 빼면은 R 제곱 더하기 1 오버 오메가 제곱 C 제곱이죠. 자, 여기 이제 진폭이 되는 거예요. 이 진폭은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상을 찾아야 되겠죠. 자, 위상은 뭐냐? 자, 이거는 말이죠. 여기 이제 보면은 요 그림을 직사각형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죠. 직사각형 그림만 그리보면은 정확하게 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렇게 돼 있죠. 요 각도로 파이라 그러면 요 파이의 탄젠트 값이 얼마입니까? 탄젠트 파이는 요 거리분의 요 거리죠. 요 거리가 I0 오버 오메가 C고 여기 I0 R이죠. 탄젠트 파이는 I0 오버 오메가 C 분의 I0 R이죠. 근데 I0는 상쇄되어 없어지고 여기 이제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니까 R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 값이 뭐냐면은 탄젠트를 취했을 때 R 오메가 C가 되는 값이다. 요걸 갖다가 arc 탄젠트 R 오메가 C라 그러죠. 그러니까 탄젠트 파이 값이 R 오메가 C라는 요거로부터 파이를 찾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두 식이 동격입니다. 동치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제 파이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요 읽을 때 arc 탄젠트라고 읽죠.
그래서 파이는 arc 탄젠트 r 오메가 c다. 그래서 파이도 찾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저 알파 더하기 베타, 바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여기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요것의 각도, 여기서 이제 각도가 바로 위상에 해당되죠. 위상은 뭡니까? 여기 적읍시다. 그래서 이제 위상. 진폭은 찾았죠. 진폭은 우리가 찾았습니다. 진폭은 이미 찾았고요. 자, 이제 위상은 뭐 하면 되느냐? 요 위상은 바로 알파 더하기 베타 위상인데, 요거는 베타의 위상, 요거는 베타의 위상 더하기 파이죠. 그죠? 베타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베타보다도 파이만큼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였습니까? 베타의 위상. 베타의 위상은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였죠. 더하기 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상입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죠.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찾는 거 기억납니까? 여기 R이고 여기 C인데 여기 가고 여기 나고 여기 다였죠? V가 빼기 V 다는 V가 빼기 V 나 더하기 V 나 빼기 V 다인데 그 합치가 나오는 값이 나왔죠. 진폭은 I0 루트 R 제곱 더하기 1 오버 오메가 제곱 C 제곱 여기 진폭이고요. 그 다음 위상은 사인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다. 자, 파이는 뭐냐? 파이라는 값은 이거 심볼로 쓴 거니까 파이는 arc 탄젠트 R 오메가 C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현에서 보면은 요 위상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요 부분, 요 위상이 좀 사실은 요 부분, 요거를 감아 보시면은 오메가 t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실은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파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이 파이 값은요, 아까 그림에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그림 있죠, 요 그림에 나왔습니다. 요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여기 90도고요. 요 각도가 파이고, 요 길이가 I0는 빼고 1 over 오메가 C고, 요 길이는 R이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가 1 over 오메가 C분의 R이니까 바로 탄젠트 파이가 1 over 오메가 C분의 R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R 오메가 C가 돼가 요 값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요 갈로한 양 2분의 파이에서 파이를 뺀 거 여기 바로 요 각도죠. 요거를 우리가 세타로 두면은 세타는 요 각도가 됩니다. 요거를 세타로 두자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요 표현이 그러면 요 이제 위상 표현이 세타를 이용하면은 오메가 t 빼기 세타라고 써도 되겠죠. 좀 더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문자로 쓰다 보니까 그런데 각도를 다 이제 대입하면 물론 뭐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옵니다만은 표현상 보면은 요 파이 대신에 파이하고 더해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되는 세타를 이용해 주면은 식이 조금 더 간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탄젠트 세타는 요 삼각형 그림 보시면은 R분의 1 over 오메가 C가 되죠. 요거는 R 오메가 C분의 1이 되가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런 사항을 이용하면은 여기 우리가 찾은 요 V가 빼기 V다 V가 빼기 V다의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제 진폭은 되나 마찬가지입니다. R 제곱 더하기 1 over 오메가 제곱 C 제곱 해주고요. 그 다음 뒤에 위상이 사인 괄호 열고 오메가 t 빼기 세타라고 써야 되는 거죠. 단 탄젠트 세타는
1 over R 오메가 C다. 뭐 요래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사실은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부득이합니다. 요 탄젠트 뭐 이런 이제 함수, 삼각함수의 그 여러 가지 복잡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훨씬 간편하죠. 위상이 훨씬 간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이게 이제 2분의 파이 빼고 또 파이 더하고 해가지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간략히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표현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이제 종합하면은 자 R과 C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는데 이 전류 값이 만약에 I0 sin 오메가 t 이렇게 간단히 주어질 때 요때 요 가하고 나 사이의 전위 차이죠. 이제 요소가 두 개 있습니다. R과 C. 요소가 들어간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오메가 t로 간단히 주어지는데 요때 전위차 V가 빼기 V다 전위차는 진폭은 요 루트를 곱해준 거죠. 이렇게 곱해주고 전위차는 오메가 t에다가 요 세타만큼 뺐으니까 참고로 세타는 양수고 0부터 90도 사이 값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타만큼 위상이 전위차의 위상이 늦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축전기에서 전류가 빨랐죠. 근데 축전기 달랑 하나만 있으면은 전위차보다도 전류가 90도 2분의 파이만큼 빠른데 지금은 2분의 파이만큼이 아니고 세타만큼 빠르죠. 이 오메가 t는 오메가 t 빼기 세타보다 세타만큼 앞서 있다고 봐야죠. 전류가 앞서고 전위차가 이제 그만큼 늦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에 전위차고요. 요거는 전류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요 루트가 들어간 부분은 전위차의 진폭과 전류의 진폭 차이에 해당되는 거죠. 차이라기보다 그 이제 나눠준 데 해당되는데 요게 바로 저항역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소가 두 개 이상 되면은 요 저항역할하는 거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의 값이 루트 R 제곱 더하기 1 오버 오메가 제곱 C 제곱이 되는 거죠. 참고로 요 요소가 하나만 있을 때는 임피던스란 말 대신에 리액턴스란 말 썼죠. 자, 그건 뭐 명칭의 문제입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